여러분, 만약 공항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태국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수십만 명의 태국인이 한꺼번에 귀국하면서 공항이 마비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가 강제 추방된 한 태국인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돌아와야 했는지, 그 이유와 그들이 겪은 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방콕에 사는 찬이라고 합니다. 32살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있어서 특히 외국인 손님들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손님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사실 제 친구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에서 몇 년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수완나품 공항에서 그 친구를 마중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지친 얼굴로 끝없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짐을 찾지 못해 항의하는 소리,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항 직원들. 그 혼란 속에서 제 친구도 귀국 대기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강제 귀국하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귀국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국에서 돌아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친구를 마중 나가기 위해 수완나품 공항에 갔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몇 년간 불법 체류자로 일하다가 결국 한국 정부의 대규모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어 반가워할 줄 알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고 저는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외롭게 지내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결국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서 도망치듯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들어선 순간 사람들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끝없는 대기줄처럼 사람들이 공항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연달아 도착하면서 귀국한 사람들로 공항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공항 직원들도 분주히 움직이며 수많은 승객들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줄은 끝없이 길어졌고 사람들이 수화물을 찾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짐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승객들이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승객은 너무 화가 나 짐을 찾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났고 공항 내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긴 비행에 지친 사람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로 붐볐고 서로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공항의 화장실과 휴게 공간도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해 마비 상태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휴게실은 이미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습니다. 바닥에는 지친 사람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앉거나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할 공항 내부는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급격히 더러워진 화장실 상태는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직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내하려고 애썼지만 그들 역시 지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속 데스크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이어졌고 각자 지친 얼굴로 번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공항 내부 방송은 끊임없이 안내 방송을 했지만 그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친구를 찾아 마중 나갔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친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녀를 찾아냈을 때 친구는 지친 얼굴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며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이 혼란은 그저 공항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귀국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불법 체류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었고 대규모 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할 수밖에 없었죠. 이로 인해 수완나품 공항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귀국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했고 공항뿐만 아니라 교통망도 마비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혼란은 단지 일시적인 귀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태국 내에서 이들이 어떻게 다시 적응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번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공항에서 목격한 장면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공항을 나서면서도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얼마나 더 험난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내내 수완나품 공항에서 본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귀국하면서 겪은 불안과 혼란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태국의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태국 사회는 이런 대규모 귀국 사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태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떠난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태국에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의 생활 환경과 복지 제도는 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태국의 두세 배가 되니 가족들을 부양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생계의 어려움과 함께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니 마약 밀수, 불법 성매매, 그리고 불법 노동 등 다양한 범죄에 태국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약 밀수를 시도한 태국인들이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범죄 조직과 연계된 사례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범죄율이 상승하면서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한국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단속도 단순한 불법 체류자 추방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약 밀수나 성매매와 같은 범죄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단속과 추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점차 커져가는 범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불법 체류자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속이 진행되면서 불법 체류 중이던 수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귀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의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콕, 푸켓, 치앙마이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아주는 가게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수기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태국인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그 여파가 태국 관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태국 관광청 통계를 봤을 때 작년 대비 한국인 관광객 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5만 바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의 평균 월급이 약 15영 바트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관광객이 남기는 돈은 태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익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도 그 타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가게가 이제는 한산해졌습니다. 매출도 크게 줄었고 이제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상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는 한국인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상점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콕, 푸켓 같은 대도시의 관광지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이런 변화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일상과 경제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과 태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죠.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면서 한국 내에서의 태국인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약 밀수, 불법 성매매, 불법 노동 등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한국 사회는 점차 태국인들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마약 밀수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국에서는 태국인 범죄자들이 대규모로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되었고 이는 한국 내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노동시장에 유입되거나 범죄 조직과 연관된 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해서 범죄에 연루되면서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단지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 이는 한국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의 문제였으니까요. 마약 밀수나 불법 성매매 같은 범죄는 한국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은 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대규모로 귀국한 태국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재정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국한 사람들 중에는 오랜 기간 한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태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낯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경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들 중 일부는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귀국자들이 다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태국 내에서 사회적 불안이 커질 조짐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귀국자들이 범죄에 다시 연루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범죄에 손을 댈 위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태국 사회에 또 다른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죠. 사회적 분위기도 복잡해졌습니다. 귀국자들에 대해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일부는 이들로 인해 태국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귀국자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국 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으면서 이제는 태국 내부에서도 그들이 사회적 문제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단속이 너무 강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NS에서는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며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명인들도 자신이 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이 조금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불법 체류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들이 강경한 대응을 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귀국한 친구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던 지난 몇 년 동안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남겼지만 동시에 상처도 깊이 남았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녀는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국 정부는 귀국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로 빠져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태국 정부와 국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왜 한국으로 떠났을까? 나는 친구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들으며 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더 나은 일자리와 수입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태국인들을 점점 더 늘리게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그들의 선택지 중 하나였죠.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 가족을 위한 송금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경제적 유혹은 컸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곧바로 일자리를 찾았죠. 그녀가 받는 월급은 태국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았고, 그 돈을 가족에게 보낼 때마다 자신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고, 그녀 자신도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친구는 만족했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했지만 그 수입 덕분에 태국의 가족들은 좀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태국에 있는 동생의 학비도 지원했고, 부모님께는 생활비를 보내며 자신이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 체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가족들을 더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국에 계속 머물게 했습니다. 불법 체류라는 현실은 여러 가지 한계를 불러왔습니다. 한국에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었지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닌 이상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친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가족과의 상의 끝에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보낸 몇 년 동안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그녀의 동생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부모님도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한국 생활이 가족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국으로 돌아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귀국 후 친구는 그동안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면한 노동 문화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우면서 그 배움을 태국에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에서 다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법 체류의 길을 택할 필요가 없고 태국 내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로 인해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태국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찾고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와 사회가 이들을 도와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녀가 태국에서 다시 성공적인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앞으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는 그 경험을 발판으로 태국에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태국인들 스스로도 불법적인 방법 대신 합법적인 길을 찾아 경제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태국에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태국에 있는 찬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